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단순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행 리스크가 크게 둔화되면서 지역은행 그리고 은행주의 상승이 나타난 반면 넷플릭스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 둔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가장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2,500 후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더 갈 수 있겠냐라는 부담감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대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시가총액과 자본 총계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 지금 2,6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흔히 PBR 1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PBR 1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자본 총계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시가총액이 비슷한 레벨에 있다면 이게 PBR 1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PBR 1배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자본 대비 시가총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총계 우리나라 IMF 당시 위기나 IT 버블 직후와 같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났었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본이 하락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2002년, 2003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코스피가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기마다 자본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 자본 총계보다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본 총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방 압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PBR 1배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의 자본 총계 1배를 이 상반기까지 하면 2,7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넓혀보면 2,800, 사실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물론 2,600을 앞두고 있어서 150에서 200포인트가 얼마나 큰 상승 여력이 있겠냐 하겠지만 사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요 1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업사이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점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1배 이상을 트라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느냐? 바로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됩니다. 전날에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 드리면 지금 수출 증가율이 일간 평균으로는 급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 그러니까 5월 초에 4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아마 전년 대비로는 크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더불어서 유동성 증가율과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에 나오는 수출 증가율은 어쩌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배로의 향한 모습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600을 앞두고 기간 조정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여기서 5%만 하락하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수급적인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이 오르려면 어느 주체가 사줘야 될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마진뎁, 즉 신용 증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매월 셋째 주에 발표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뎁 그로스, 즉 신용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면 미국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 10월이 최고치였어요. 그때 당시에 9,358억 달러나 마진뎁, 즉 신용 증거금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월이 6,453억 달러입니다. 물론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두가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그때가 바닥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 했을 때 언제가 바닥일까요? 바로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황색으로 같이 그려놨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레버리지 투자 시기가 급격하게 축소하다가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폭에 있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회복이 될 때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요, 30.3%입니다. 얼핏 보시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 2014년과 비슷한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돌고 자본 총계가 여전히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마진덱 그로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 즉 긴축으로 인해서 뚝뚝 떨어졌던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조금씩 회복되고 미국의 금융권 리스크가 해소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는 그 모멘텀은 어쩌면 지금부터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2,600 왔는데 외국인들 더 산다고? 이런 얘기를 반문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래프는 그럼 뭘 사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차트는 좀 어지러워 보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차트는 2분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개선폭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업종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아직 1분기 실적이 확실되진 않았지만 왜 2분기 얘기를 드리느냐? 1분기는요, 실적 개선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별로 마진이 저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해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LG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도 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률은 올라온 부분들이 비용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마진이 훼손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시켜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시선은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개선은 그렇다면 어느 업종에서 발견할 수 있겠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엔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기계, 호텔 레저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보이는데, 리오프닝은 중국발 모멘텀으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뭐 반도체는 감산으로 인해서 실적은 별로지만 일단 이미 시장을 한번 레벨업을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대형주가 나와야지만이 업종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저는 그 한 업종으로 자동차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얼마 전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한바탕 변동성이 있었는데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IRA 법안이 나오면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는 점도 있고요. 보조금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을 유지시키면서 조지아 공장을 빠르게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스나 상업용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 상업용 자동차, 리스와 관련된 자동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5% 언더였는데요. 지금은 28%,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IRA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와 관련된 모멘텀, 제외에 대해서 변동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더불어서 삼성증권 보고서에 인용을 하면 2026년에는 글로벌 960만 대 판매로 MS가 1위로 등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오늘 테슬라가 단가 인하하면서 마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일부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레가시 업체들 중에서도 전기차에 돈을 투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은요, 전기차 판매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으로 전기차의 어떤 MS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점. 보시면은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업종이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지는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전히 자본 총계를 밑도는 시가총액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시선은 2분기
실적 개선 업종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을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